네, 역사와 역사, 문화와 문화가 만났다. 역사와 문화재를 소재로 인플루언서들이 펼치는 본격 토크 배틀쇼. 헤리티지 오브 레전드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오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요, 정말 딱인 이야기입니다. 출출하시죠? 네. 배고프죠? 달콤하고 맛있는 이야기, 바로 디저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벌써 앞에 케이크랑 떡이 있습니다. 평소와 녹화 태도가 다르신데요? 어머나. 텐션이 달라. 끝나고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거 누가 먹겠어요, 그죠? 왠지 벌써 당이 주입되신 느낌이에요. 꼭 당이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떡 좋아하세요? 케이크 좋아하세요? 남자분들은 어떠실지 궁금해요. 일단 뭐 둘 다 어마어마하게 좋아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떡 좋아하게 생겼지만 저는 케이크를 좋아합니다. 오, 진짜요? 일라이다는? 저는 떡을 한국에서 이제 처음 먹어봤던 후에는 무조건 떡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랬구나. 근데 사실 떡과 케이크도 우열을 가리기가 진짜 어려운 장르기는 해요.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 손용진 작가님이 오늘은 떡 이야기, 그리고 심용환 소장님이 케이크 이야기. 정말 그 수락관에서 만들어서 올리던 혹시 맵쌀로 빚어가지고 만드셨나? 경복궁 생가방에서 이렇게 아니 송 작가님 자체가 지금 쑥떡이에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 와. 네, 송 작가님, 우리 떡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오래됐죠. 자, 우리는 떡의 민족입니다. 갑자기요? 여기서 밀떡 좋아하시는 분? 밀떡. 쌀떡. 아니 밀떡 떡볶이로 찾는다면 저는 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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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쌀떡. 떡볶이. 저 네. 쌀떡. 자, 그림 한번 잠깐 볼까요? 보시면 그 뭔가 곡식을 갈는 갈판이 있고요. 갈돌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는 토기가 있죠. 저게 청동기 시대 톡인데 함경북도 나진시에서 출토가 됩니다. 근데 이 톡이 밑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이런 유물을 보더라도 우리 민족이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미 떡을 먹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죠. 아, 떡찜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루. 오래됐다라고 생각은 드는 게 당연히 곡물과 불이 있으면 이걸로 뭔가 익히면 떡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사실은 먹고 살기 굉장히 바쁜 시절이었잖아요. 그 시대는. 근데 떡을 언제 만들고 있었을까? 저는 그 점 때문에 떡이 오래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오히려 반대로 해봤거든요. 너무 시간 많이 걸려요. 네네. 약간 먹고 살기 바쁜데 사치스럽다?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케이크는 언제부터일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때 태어났으면 아마 떡이든 케이크든 못 먹었을 것이다. 이게 그때는 귀족의 음식이고 왕실의 음식이기 때문에 누구나 먹을 수는 없는데 이 케이크는 왜요? 케이크랑 나 빵 공주였을 수도 있는데. 확률이 매우 낮은 거죠. 예. 우리 모두가 다 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케이크나 빵 같은 경우가 기원을 따지면 되게 오래 전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집트죠. 일단 이집트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그곳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기원전 한 3,500년 전 실제로 이제 고대 이집트 벽화를 보게 되면 그곳에 이제 케이크나 빵을 만드는 과정들이 새겨져 있고 증거로 남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상형 문자로도 우리가 그걸 또 해독해 볼 수 있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계속 연구, 이게 이집톨로지라고 그래서 이집트학을 계속 연구하는 집단이 있는데 연구 과정 속에서 좀 중요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중에 레크미르의 타이거넛 콘스 케이크라는 요리가 있다라는 것이 아예 자료와 함께 발굴이 됐어요. 초창기 때 어떤 식으로 케이크를 만들었는지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고요. 일반인 누구나 먹을 수 있었던 건 전혀 아니고 고대 이집트 이제 귀족 중에 투트메스 3세 그리고 아메노테프 2세의 치하의 재상이었었던 레크미르가 이제 묻혔던 암굴묘, 묘의 벽화로 딱 그려져 있는 건데 타이거넛하고 벌꿀로 이제 원뿔 모양의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이 지금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니까 아주 고고학적으로 좀 중요한 기록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고급 음식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렇죠. 말 그대로 재상이 죽을 때 그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딱 그려놓은 벽화니까 이거 뭐 아무나 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딱 지금 느끼면 견과류와 꿀
대박. 안 예전부터 맛있을 딱 수가 조합이 없어. 맛있는 조합을 썼네. 네네. 근데 이제 요걸 좀 분석해 보면 지금 우리 느낌과 조금 달라요. 이 벽화를 좀 분석해 보니까 일단은 이 긴 막자 같은 걸로 타이거 넛을 이렇게 부숴서 두 손을 이제 꿀까지 섞어서 원뿔형 모양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그렇다 치는데 실제로 이제 그곳에다가 밀가루랑 이제 꿀을 또 첨가하고 뭐 거기다 이제 견가루라든지 기타 재료를 넣어서 이렇게 섞어서 굳히는 과정. 그래서 이제 굳혀진 걸 떼어내는 거니까 사실 맛 자체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랑은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아니, 견과류하고 꿀 들어가면 맛있어요. 맛있을 수밖에 없는 조합이에요. 과일도 넣었다고요, 과일도. 아니 맛있을 수밖에 없네. 자, 언제부터 우리 인류와 함께 했는지 좀 먹고 살만했다는 걸 수도 있을 텐데 떡과 케이크의 어원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예, 떡의 어원을 보면은 예, 떡을 찌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찌다에서 찌기가 되고 떼기가 되고 떡이가 되고 떡으로 변천을 하죠.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정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덕이 이제 떡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 떡이 한글로 표기된 책을 보면 규곤 시의방이라는 곳에서 떡이 나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떡이 아니라 편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네. 아, 손편. 그죠? 편. 예. 아. 그 이제 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게 뭐냐면 맨 처음에 이제 시루에다 찌잖아요. 그게 시루 떡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일종의 이제 떡을 우리 인절미 속떡처럼 기름에 발라서 때리면서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만드는 떡이 누가 또 등장하게 되고 그것도 이렇게 판에서 찌면서 나오니까 또 편이란 말이 맞아요. 나오고 그런 그런 걸 쪽만 발전하는 거죠. 그렇죠. 어찌됐든 맛있는 떡, 쫀득쫀득한 떡. 아, 먹고 싶다. 케이크의 어원은 사실은 훨씬 찾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동양에는 문헌이 많이 남겨져 있으니까 기록을 찾기 쉬운데 유럽은 사실 막 중세 암흑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어원을 생각보다 찾기는 쉽지 않은데 여튼 뭐 그냥 통상적으로 나오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보면 고대 노르웨이어에서 뭐 카카라는 단어에서 뭐 유래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미국 식민지 시기의 작은 케이크라는 이제 쿠키에서 따왔다는 설도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게 정확하다는 이야기보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연어는 모르지만 어쨌건 계속적으로 이제 케이크의 발달은 있었던 것 같다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떡이랑 케이크는 참 이렇게 동서양의 대표 후식, 디저트라고 할 텐데 지금이야 뭐 그냥 집 앞에 빵가게 가면 되고 떡집에 전화하면 바로 주문되고 하는 건데 예전에는 이게 어땠을까요?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그죠. 그 쉽게 먹을 수 없는 음식이죠. 떡은요 자연스럽게 곡식 농사와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곡식 농사의 제일 중요한 건 날씨죠.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상님들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겠죠. 그러니 떡은 제수 음식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삼국유사를 보면은 조정에서 매 새해에 술과 감주와 떡을 음식으로 바쳐서 제사를 지낸다라는 기록도 나오고요. 이것이 바로 떡이 제수로 쓰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고려 시대는 불교가 발달했잖아요. 불교하면 또 차 문화 아닙니까? 뭘 마시면 같이 먹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 아메리카노 하면 또 치즈케이크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 문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떡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또 제사하면 또 유교국가 조선 아닙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은요, 진짜 1년 내내 행사가 이어집니다. 그럼 행사에는 떡이 들어갑니다. 그 경복궁에 가면은 소주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허준 씨, 그 소주 아니에요. 어머. 주방은 저 그런- 주방인데 아. 불이 있는 주방. 작은 주방? 불이 있는 주방. 불이 있는 네, 주방. 그래서 이 주방에 생과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간식을 만드는 곳인데 그곳에서 주로 떡을 많이 만들었죠. 그만큼 떡은 우리 이 역사와 함께 했던 거죠. 뭐 제사하면 떡을 빼놓을 수 없는 게 그냥 우리 속담에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 어머나. 제사 네. 지낼 때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야 쟤랑 쟤랑은 찰떡궁합이다. 그리고 세상 쉬운 일을 뭐라고 해? 누워서 떡 먹기네 이런 얘기야. 그게 진짜 미스테리예요. 그럼 목 막히는데. 매우 힘든데요. 이게 우리 속담이 이렇게 떡과 관련된 게 많다는 건 네. 그만큼 우리 민족이 떡을 좋아했다는 거죠. 가깝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우리도 케이크는 그런 단어도 있거든요. 약간 piece of cake이라고 하잖아요. 혹시 보셨어요? 아니, 그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독일도 그런 편이 있어. 당연하죠. 네, 그냥 이거는 it's a piece of cake 이렇게 말하거든요. 표현하면 쉽다. 이거는 약간 케이크처럼 되게 누워서 떡 쉽게 먹기 아니에요? 떡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케이크를 똑같이 표현하긴 해요. 우리도. 막 누가 싸우고 있으면 piece of cake. 예. 케이크 있으면 싸움을 멈추고 평화로워진다고. 너무 괜히 쉽다고 이거. 그러니까 네. 먹는 거에 초점을 두고 계신 거죠 지금. 먹어야죠.
근데 떡이 제사상에 많이 올라갔던 것처럼 그럼 케이크 재물적인 거에 올라간 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이제 비슷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게 지금 우리의 어떤 일상의 간식이지만 고대 사회에선 굉장히 신성한 어떤 제조 행위인 거고 이 음식을 만들었었을 때 1차적으로는 이제 제수용 음식인 거잖아요. 맞아요. 하늘에 이제 드려야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제 케이크도 비슷한 유래를 지녀요.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나 로마 같은 경우도 이제 축제의 제물로서 일단 케이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누구한테 바쳤냐, 개 중에서 이걸 두고 이제 여러 설이 있긴 한데 그 중에 이제 통상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아르테미스에 바쳤다고 합니다. 왜냐면 달의 여신이기도 하고, 그렇죠, 달의 그리고 이제 사냥의 여신이기도 하고, 또 출산을 돕는 산파의 여신이기도 하고, 아이의 수호신이기도 하니까 왜 바쳤는지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가장 좀 중요한 가정을 지키고 사냥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케이크를 만들어서 신전에 바치지 않았을까? 보통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 떡 하면 또 생일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돌상. 야, 진짜 기억이 잘 안 나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어요. 보시겠어요? 저예요. 진짜요? 예. 우와. 예. 일단 사진 색깔 딱 보면 연식이 나오죠. 특히 돌상은 다양한 떡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저기 보면 백설기. 백설기 또 흰색. 신성함과 정결을 뜻하는 거죠. 제가 사실 그 돌잡이 할 때 그렇게 제가 수수팥떡을 잡았대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이거든요. 돌잡이에 팥도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경우 그건 처음 처음 듣네. 알았어요. 올리는 게 아니라 잡으면 안 되는 건데 그걸 막 잡으러 간 거예요, 제가. 근데 수수팥떡은 팥이 붉은색이잖아요. 애군, 그렇죠. 예. 액을 예방하고 건강을 바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무지개떡. 무지개떡의 오색은 오색 송편과 함께 만물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떡 돌성일. 사시는 집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떡이 종류가 많네요. 이거 사진도 칼라인데? 저걸로 봐서는 잘 없었던 것 몰라요. 같은데. 왜냐면 플라스틱 올리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사진 찍느라고 플라스틱 올리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생일 떡을 이제 어렸을 때 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떡이 아니라 전부 다 케이크로 바뀐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거 초 꽂고 그다음에 뒤에다가 이거 반짝거리는 거 해피 버스데이 이거 맞아, 해놓고 맞아. 예, 모자 쓰고 이거 후 한 번 해야 끝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그쵸, 서양 문화의 유비라 볼 수 있고 케이크 자체도 서양이지만 또 이렇게 초를 꽂고 불을 붙여서 기원하는 행위도 또 서양에서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된 문화라고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누군가가 태어난다라는 것은 그냥 한 명의 축하받은 영혼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어떤 뒤를 잇고 또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 태어나는 거니까 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또 기뻐해 줘야 되는, 또 그곳에 이제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시겠지만 이제 곳곳에 영적인 존재들이 함께 있으니까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다산과 번성을 상징하는 예식 행위로서 이제 케이크를 만들고 또 초를 꽂고 거기서 이제 소원을 바치면서 훅 불면 또 연기가 나니까 흠향의 어떤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그런 식의 어떤 가치를 지녔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케이크랑 물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훅 분 다음에 다 뽑은 팍. 가끔 이제 너무 싫어. 그거 한국에서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국에서 독일에서는 안 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로마 시대 때 실제로 결혼식 케이크를 이제 신랑이 신부 머리에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근데 신부요, 신부? 신부한테. 근데 그날 제일 예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때는 지금 우리는 케이크 이제 포슬포슬하잖아요. 케이크 딱딱해가지고 진짜로 이렇게 딱 떨으면 깨진대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약간 이제 올린 거 이런 게 아니구나. 말 그대로 이제 그게 많이 쪼개지면 아이들을 많이 번성하고 복을 받아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거죠. 약간 함잡이 할 때 그 박 깨고 들어오는 뭐 그런 예, 느낌처럼. 근데 왜 신부 머리를 그러니까요. 아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했던 포인트는 지금과 다르게 딱딱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한 건데 다들 받아들이는 거 왜 때리냐 뭐 이렇게 가네요. 결혼식 때나 이렇게 생일 때나 아니면 누구의 뭐 축하하는 일이 있을 때는 케이크는 무조건 뭐 있어야 이렇게 되는 떨어뜨리고 거고. 그런 거 없어요? 떨어뜨리는 거 안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거 것처럼 대신에 자르잖아요. 우리 자르는 해요. 그 자르는 것도 그거 있어요. 무조건 약간 생일이면 축하하는 사람이 그 케이크를 먼저 그렇죠. 그거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 안 하면은 그냥 복이 못 받아요. 왜 잘라요? 그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르는 거 가지고. 대부분의 관습은 사람들이 모르고 하고. 로마에서 간것 그래도 같아. 약간 그거 가는 거 그냥 시작만 하고 남는 거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 좀. 로마야, 로마. 무조건 로마야. 떡과 케이크가 좀 비슷하면서 다른 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생일 떡, 뭐 생일 케이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명절 혹은 또 기념일 케이크와 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허준 씨, 우리 명절에는 우리 떡 뭐가 떠오르세요? 무조건 송편이죠. 송편인데 저는 정말 우리 할머니가 이해가 가지 않았었어요. 왜요? 왜 맛있는 이 설탕 떡이 있는데
왜 이 맛없는 콩떡을 자꾸 나 그거 만들까? 진짜 싫었어. 맞아. 근데 이제 어른들이 우리만 봐. 어른들이 우리만 봐요. 골라 먹지 마. 맞아. 딱 집으면 이거 먹는 거야. 이게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 아니, 그랬구나.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 나도 하겠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저도요. 난 정말 그 콩떡이 너무 싫었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조상들이 언제부터 송편을 먹은지는 잘 몰라요. 근데 송편과 비슷한 떡은 이미 고려시대 이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송편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17세기부터 나오는데 요록이라는 문헌을 보면은 백미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솔잎과 함께 쪄서 물에 씻어졌다. 솔잎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기록이 나오죠. 그리고 또 송편하면 소 아닙니까? 소예요. 예. 19세기 이후에 동국세식이라든지 부인필지라는 책을 보면은 송편의 소로 콩, 팥, 꿀, 대추, 미나리, 호두, 생강, 미나리요? 미나리도 넣었다고 해요. 미나리? 와우. 자, 이 송편뿐만 아니라 우리가 떡의 민족이잖아요. 철만 되면 풍년과 무명장수를 기원하기 위해서 떡을 먹었죠. 봄 하면 또 진달래꽃. 꽃잎과 곁들여서 먹는 화전. 화전. 예, 취떡이라 그러죠. 예, 맛있어요. 여름에는 술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먹는 증편. 이거 술떡. 맛있어요. 네. 그리고 가을 하면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그 햅쌀로 송편을 빚어서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웃과 나눠 먹었죠. 겨울 하면 또 팥죽이죠. 팥죽. 예. 영업하세요? 말 꺼내놔야 될 것 같은데. 옹심이, 떡 옹심이. 그리고 또 옹심이. 설날 아침이면 흰 떡국 먹어야 되겠죠? 예, 뭐 딱 나오잖아요. 흰색. 때묻지 않고 좋은 일만 생겨라. 또 떡이 또 떡국떡이 엽전이잖아요. 모양이. 그래가지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버는. 그런 뜻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치니까 덕이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크리스마스는 또 꼭 없어야 되는 거 케이크잖아요. 케이크도 제가 알기로는 탄생일 축하하는 의미라고 들었는데 그거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어색하죠. 왜냐면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케이크 자르지 않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아니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가지고 가요. 근데 그걸 뭐 굳이 막 자르는 식을 한다거나 뭐 이러진 않죠. 이제 아직 우리가 좀 정책이 안 된 게 있는데 서양에서는 사실 어찌됐건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 앞에서 모였었다 이렇게 어떤 예식처럼 이렇게 진행하는 게 꼭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예수가 태어난 날에 케이크를 만들어서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예수가 12월 25일 날 태어났을까? 네. 두 번째는 그게 처음부터 그런 식의 예식으로 정착이 됐을까? 이런 걸 다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예수가 태어났던 시기가 그때가 아니다라는 게 현재로서 뭐 중론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딱 그 절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역법이라는 것이 다 체계화가 되어가는 시점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그 사실은 당시에는 그렇죠. 중세한 전성기 14세기 정도가 돼야지만 이런 것이 맞아요. 세팅이 되기 네. 때문에 그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성탄절에 케이크를 자르면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다고 또 보기가 어렵고요. 지금은 이제 기독교를 상징하는 최고의 명절이라는 것이 이제 크리스마스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뭐 예수가 세례를 받은 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건 부활절. 부활절이죠. 예수가 부활한 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종교개혁 시점에 이제 어쨌건 이제 어떤 허례월식을 없애야 된다라고 또 개혁파 교도들이 믿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어떤 그런 크리스마스를 뭐 화려하게 보내고 굉장히 배격했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또 일리에 따르면 실제로 이제 그 종교개혁을 좀 잘 지키려고 아예 그날 이렇게 화려하게 케이크하고 행사하고 하면 벌금을 또 물리기도 했던 그런 또 도시도 있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화들은 사실 그냥 중세 때 만들어진 뒤늦게 만들어진 14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어떤 문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떡과 케이크 어느 걸 선택해도 후회가 없을 디저트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떡과 케이크 둘 다 맛있지만 떡은 그날 먹어야 돼요. 다음 날 먹으면 딱딱해져요. 맞아. 근데 케이크는 하루 정도는 괜찮아요. 네. 하루 이틀? 자, 이것까지 던졌는데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긴 한데 송 작가님부터 네. 먼저 좀 약간 한번 네. 저는 떡을 네.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입맛이 서구화되면서 떡보다는 네. 케이크를 많이 먹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떡집 없는 동네는 없어요. 예. 여전히 우리는 떡은 우리에게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설탕 이만큼 들어간 케이크보다는 좀 더 건강한 또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 DNA에는 떡이 들어있단 말이죠. 떡에 설탕 얼마나 많이 들어갈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우리 떡 많이 사랑해주세요. 케이크 심 사실 소장님. 뭐 이게 좀 객관적인 냉정히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케이크는 며칠 두고 먹을 수도 있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뭐 좀 더 결정적인 게 뭐냐 냉장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렇게 차갑게 다양한 형태의 온도로 즐길 수 있는 음식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대세는 케이크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음식이라는 게 사실 전통과 문화가 들어있고 또 인류에게는 그 살아온 시간을 좀 농축시켜서 보여주는 그런 거라도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선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일라이다, 오늘 어떤 선택하겠어요? 저는 그래도 케이크로 갈 것 같아요. 그 떡은 추석 때는 좋은데 그렇게 즐거워 먹을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때 그날에만 좋은데 케이크는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도 다를 때 뭐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어서 저칼로리. 떡이 엄청 고칼로리하니까. 케이크에 비하면 저칼로리. 케이크에 비하면 저칼로리. 네, 저는 케이크 선택하겠습니다. 네. 허준 씨. 저는 마지막에 선택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머머. 바뀌었다고 하니까 궁금한데요.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네. 케이크는 보관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생크림 케이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잘 보관한다고 해도 며칠이에요. 네. 떡은요, 딱 장치가 끝나고 냉동실에 싹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레인지에 딱 돌리잖아요. 돌려서 딱 꺼내서 먹으면 방금 만든 것처럼 쫄깃쫄깃하고 따끈따끈해요. 안 먹어봤죠? 나중에 꼭 떡을 얼린 다음에 냉동실 먹어봐. 냄새나, 냉동실 냄새나. 말도 안 돼. 진짜로 그대로 요즘엔 떡집에서 이 랩으로 이렇게 쌓아주는 거 알죠? 그대로 냉동실에 넣었다가 한 달 있다 꺼내서 괜찮아요? 전자레인지에다 돌려서 진짜요? 먹어봐요. 그거 진짜인가요? 똑같이 맛있어. 아 이거 진짜야. 죄송해요. 괜히 제가 하루 이거 진짜예요. 이틀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네요. 먹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생일 때마다 와이프가 이 열 몇 살인가 뭐 그 돌아올 때까지는 매년 떡을 해야 아이가 뭐 건강하게 자란다고 해가지고 매년 하고 있거든요 떡을. 우와. 작년 떡이 지금도 있어요. 그게 진짜 맛있어. 그거 레인지에 돌리잖아요. 진짜로 물론 막한 떡이 가장 맛있긴 하죠. 그런데 정말 새떡처럼 맛있어요. 약간 그 느낌 같아요. 케이크는 지금 요 순간을 즐기는 디저트라면 떡은 두고두고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음식 같아서 냉동실에서 두고 아유. 두고. 네. 네, 오늘 달달하고 맛있는 그래서 더 행복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재미와 정보가 있는 헤리티지 오브 레전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